안녕하세요. 배우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하셔서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보니까 믿음, 신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서 한번 믿으면 너무 맹신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계획하실 때, 내가 이거 한번 올인해봐도 돼. 그래서 솔직히 뭐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사기 당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정, 신뢰,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모종을 물어보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땅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다 심으려면 얼마가 드나? 아니면 뭐 이거 다 심어도 되냐?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냐? 이걸 물어봐요. 기농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올인은 아니에요. 무조건 주식도 올인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디다가도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박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가면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공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오셨어. 얘는 성공한대, 얘는 괜찮대,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얼마를 벌었대.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 언론도 한몫하죠. TV 6시내 고향 뭐 이런 거 보세요. 다 돈 많이 벌어.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매출이 얼만데. 저도 뭐 매출로 하면 한때 10억도 찍어봤어요. 농사져서 10억 찍는다는 거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산채 쪽에서는. 그런데요,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이너스였어요. 대한민국 말에 그거 있죠. 장사꾼은 밑가고 안 판다라고 얘기하죠. 본전이라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농사꾼은요, 본전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돈에서 본전 생각하고 이거를 탁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못 팔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나라 인삼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 알려서 한동안 인삼 농사가 어마어마하고 뭐 지금도 인삼 농사 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못 팔면 그거 뭐냐고. 잡초 쓰레기예요. 잡초 쓰레기. 제가 지금 산채를 한 2만 평, 한 3만 평 정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좀 줄였어요. 작년에 좀 줄여가지고 이제 한 2, 3만 평 정도 되는데 왜 자꾸 줄일까요? 강소농 하려고 해요. 저도 강소농. 저는 목표가 있어요. 10,000평대까지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줄이긴 힘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산채가 연생 장목이라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해도 최대한 줄일 거예요. 근데 최대한 줄이는 게 한 15,0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봐요. 아니 돈을 벌려고 그러면 늘려야지. 왜 줄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사는 평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인이 고생한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주인이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고생하는 이유는 평수가 작은 거를 사람 써서 못하니까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거고, 평수가 커지면 사람 써서 일하니까 내 몸이 편한 거예요. 저는 후자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마 저희 농장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는데 저는 절대 수확할 때만 사람을 써요.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달에도 일을 해요. 겨울에 무슨 일을 하냐고요? 퇴비 치러 나가야죠. 퇴비 치고 예초기 치고 뭐 4월 초 출하를 목표로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2월, 3월. 근데 3월 달부터는 이제 모종 작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하고 돈 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줄 일은 1도 없죠. 기농기촌을 하시면서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려오면 슬로우 라이프.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기촌을 하시면 상관없어요. 돈 많고 나 연금 받고 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하시면 슬로우 라이프 하시면 돼요. 귀농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천히 일을 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도시에 있으면요,
도시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빨리 느껴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도시를 돌리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연세를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에요. 연세를 드신 분들도 혁신적인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왜 우리나라가 빨리 변하냐 그러면 그거에 변하는 거에 발맞추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니까 그래. 그런데 기농기촌 하시는 분은 그 삶이 싫어갖고 농촌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셔. 교육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장목 하나를 찍어. 그래놔 놓고 이걸 딱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난 이걸로 승부를 볼 거야. 근데 세상이 변했어. 어떡할 거예요? 12, 3년 전에요. 산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곰치였어요. 그때요. 모든 인터넷에 뭐라고 적혀있었냐 그러면 산나물의 제왕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와. 근데 또 곰치 팔 때 한참 팔았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한 2, 3년 있었는데 갑자기 전국에 곤드레밥집이 생기네. 와. 그때 또 곤드레도 많이 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곰치 곤드레 안 나가요 잘.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산채 중에 1등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명이겠죠. 물론 변하지 않은 순위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두릅 뭐 이런 애들은 괜찮아. 옛날에도. 근데 걔는 또 한 3, 4년 있으면 고사를 해요. 지가 알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확기가 너무 짧아. 그리고 땅에 비해서요. 수확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뭐가 안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발 맞춰서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할 것 같은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자니 너무 무섭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있죠. 내가 지금 판매 방식이 변하든 내가 아니면 생각이 변하든 뭐가 변해야 되는데 처음에 왔던 그 초심을 잃지 않네. 이렇게 꿋꿋이 내가 농작물을 잘 키우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그냥 잡초 키우신 거예요. 마케팅 하라고 얘기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죠. 남의 지갑에 있는 돈 내 지갑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걸 팔아야지. 나는 퇴비값도 줄 거고 인건비도 줄 거고 박스값도 줘야 되고 택배비도 줘야 되고 그죠? 진짜 급해지면요. 여기에 기농기촌한 동생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1년 동안 청년수당에 가서 100만원씩 받아. 그때는 막 애들이 누르랄래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뭐 땅 500평이든 1000평이든 어떻게 뭐 빚내갖고 사갖고 또 농사 짓겠다고 막 까불까불거려요. 근데 그놈아들이 지금 전부 다 겨울 되면요. 뭐 공장에 알바다녀요. 여름에는 그래도 지 할 일 있다고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겨울 돼 봤더니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다 해봤더니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지 생활비 지 먹은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겨울 동안에 또 여기서 몸으로 일을 해갖고 또 땜빵을 뛰는 거야. 걔네들이 결국에는 실패해서 돌아가요. 아니면 걔네들이 결국에 뭐 벤더나 해서 그냥 판매 사원이 되던가 아니면 걔네들이 이 지역이냐 다른데 그냥 뭐 살렸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다 떠나요.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기농기촌의 모든 정책은 또 젊은 애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농을 해갖고 오셨어. 아마 기농을 해갖고 여기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농사 지어갖고는 돈 못 벌겠다 하실걸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네이버하고 이쪽에 막 자꾸 부딪혀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쪽은 훨씬 빨리 변해요. 플랫폼에 뭐 정책도 변하고 막 뭐 변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맨날 공부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맨날 공부하고 있는 새끼하고 내가 붙어갖고 어떻게 이겨? 짜증나잖아요 저도. 저 이 얘기하면 너무 열받아 진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냥 조금 팔리기는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도 자연농부님은 잘 파시잖아. 그런데 제가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으시잖아요. 기농하신 분들 있죠. 성공하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변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의 지름길이 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심 그대로 지금 했으면요 아마 거덜났을 거예요. 농촌도 변해야 돼요. 농촌을 초심으로 해갖고 지금 흥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 올랐죠. 비료값 올랐죠. 그 외에 모든 거 다 올랐어요.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건 다 올랐어. 하다못해 면세유도 올랐어. 그쵸? 그런데 농작물 값은 오르지 않아요. 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럴까요? 직불금 받잖아. 직불금 그거 받아갖고 지금 돈 안 되거든요, 이제는. 왜요? 마이너스 갭이 점점 커져요. 농기계 하나 가격이 얼만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기농, 그 돈 들여갖고 기농할 거면 뭐 하냐고. 저 솔직히 막 10억, 20억씩 들여갖고 기농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시골 내려오셔갖고 건물 하나 사면 10억 대요. 그러면 한 2, 300만 원 나와요. 그 돈 갖고 사세요. 거기다가 막 뭐 장목 뭐 해갖고 올인 투자하시거든요. 뭐든지 진짜로 완전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시장같이 보여도요, 내 고객은 무조건 있고요, 내 손님은 무조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맞춰서 변해주는 게, 명품을 찾는 사람한테 명품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 거는 명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못 찾으면 되게 쉽게 도태되고요. 실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망가질 때는요, 잘 안 보여요. 버티고 빚내서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원점 복귀하는 데까지 다시 또 5, 6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농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으로 가야 돼요. 특히 판매 쪽은요. 앞으로 못 가겠으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변화의 첫 번째. 그 사람들보다 나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자연농부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